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4일 오후 7시 반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드론 및 미사일 공격이 끝났습니다. 그 결과는 99%의 드론 및 미사일이 이스라엘 군과 미군이 합동작전을 펼쳐가지고 요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없습니다. 다친 사람 몇 사람 있을 정도입니다. 이란이 띄우거나 쏜 드론과 미사일은 약 300개라고 그럽니다. 이 300개를 모조리 다 격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군의 이 요격 능력, 드론 및 미사일 요격 능력이 얼마나 철통 같은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에서 이스라엘 향해서 드론이나 미사일을 쏘려면은 다른 나라 상공을 지나가야 됩니다. 뭐 요르단이라든지 이라크라든지. 그리고 상당히 시간이 지체됩니다. 도달할 때까지. 그러면은 요격이 가능하죠.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만약 한국을 향해서 드론 공격을 한다든지 미사일 공격을 하면은 우리는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촉박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도권에 북한이 드론 미사일 공격을 할 때 어떤 방어망을 가지고 있는지 불안합니다. 더구나 이 야당은 수도권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것도 반대하는 이 세력입니다. 그런데도 이번 총선에서 이 안보 문제, 특히 수도권의 안전 문제가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집권당조차도 북핵 문제라든지 그리고 드론 문제라든지 미사일 공격에 노출된 2,500만 명이 사는 이 수도권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걸 제대로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절실하게 거론했다면 수도권에서 오히려 민주당이 대패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김정은이가 오늘 밤에 발작을 해가지고 핵미사일 발사 보타를 누르든지 드론 수백 개를 보내는 결정을 할 때 그것을 북한에서 말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남한에는 핵미사일의 경우에는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2,500만 명이 죽는 겁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걸 막고 있는, 이런 방어망 건설을 막고 있는, 그리고 북한군에 대한 한미일 합동훈련까지 반대하고 있는 이런 민주당을 국민 앞에 고발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절호의 기회, 가장 좋은 선거 이슈를 포기한 게 이 국민의힘인데 이게 가짜 보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 합동작전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반격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반격하는 것은 반대한다. 만약 그걸 한다면은 미국은 협조해 줄 수 없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데는 협조해 줄 수 있지만은 이란을 공격하는 것은 협조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고, 네타냐후 수상은 양해한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그럽니다. 사실 큰 손실이 없으니까, 인명 손실이 없으니까 굳이 이란을 때려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도 지금 완전히 진압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전선을 넓힐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네타냐후는 지금 국내에서 상당히 몰리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가지고 물러나라는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데 여기서 탈출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무리하게
이란을 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단호하다고 합니다. 그 대신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G7 정상회의, 화상 정상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도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뭐 동요하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이스라엘 북원에 이렇게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했는데 그것도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 이 방어망, 미사일, 핵, 드론 방어망 건설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사일, 드론 공격이 미리 정보 판단을 통해서 감지가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금명간에 할 것이다. 지난 1일에 이스라엘이 저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 있는 이란 이 대사관 시설을 공격해가지고 거의 7명의 혁명수비대 지휘관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란이 반드시 보복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은 미리 정보 판단에 의해서 예측을 하고 미리 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작동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공군기를 출격시켜가지고 날아오는 이 드론을 요격을 하고 또 지상 미사일로 때리고 해가지고 거의 완벽한 안전을 이룩했습니다. 아주 경이롭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바로 인접해 있어가지고 수도권이 너무나 휴전선과 붙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완벽한 방어는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국 사람은 태평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국방은 미국에 맡겨놓고 우리는 웰빙 생활만 즐기면 된다. 이해관계에는 아주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가장 큰 이해관계인 죽고 사는 문제는 미국한테 맡겨놓고 이러면 행복하게 사는 겁니까? 세계 행복도 조사 최근에 발표된 거 보면은 140여 개국 중에서 한국은 행복도 조사에서 52등이었습니다. 일본은 51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5등이었습니다. 제일 행복한 나라는 핀란드, 그 다음에 덴마크,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가 행복한 나라들인데 거기에 끼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주국방 정신이 투철합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나밖에 없다. 내가 총을 들고 나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그리고 직장을 지키고 나라를 지킨다. 이렇게 사는 것이 멋지게 사는 것이다. 거기에 따른 희생을 내가 당당하게 부담한다.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 가족이 산다. 그걸 또 국가가 알아준다. 이렇게 사니까 행복한 겁니다. 위험하게 사는 것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면서 그게 인간으로 태어난 보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과 국방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겠다. 뭐 집권 여당도 아무 관심이 없고 그건 미국이 알아서 해줄 거다. 이렇게 사는 사람과 비교하면은 후자가 편하게 살긴 하겠죠. 마음 편하게. 그러나 그 마음에 비열함, 비겁함이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한국 사람도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에 비하면 참 비겁한 사람들이다. 비겁하게 살면 그게 무슨 행복이 들어오겠습니까? 이번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을 보면서 북한이 저런 식으로 300개의 미사일과 드론을 한꺼번에 수도권에 쏟아부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 하는 게 참 궁금해집니다. 감사합니다.